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 시간에 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낮에는 해가 들어와서 이 화면 조정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녁 되면은 이제 뒤가 이제 껌껌해지면서 이제 방불을 켜고 조명을 켜면 훨씬 조정이 편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상담이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한 10분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계속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그만 받으려야 되고 이제 제가 또 해야 될 걸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카톡이 계속 오면서 네, 꼭 봐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또 내용도 보니까 너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분만 마지막으로 대기로 넣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그게 늘어나서 아직도 10분인 거예요.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제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봐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진짜 딱 10분 남은 분 마저 봐드리고, 네, 강의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음이 좀 약한 편이라 이제 막 이렇게 봐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보면 이분은 봐드려야지 어떻게 안 봐드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원래는 못 봐드린다고 했다가도 그러면 이제 이분까지만 하다가 중간에 이제 거절한 분도 있긴 있어요. 이제는 너무 많으셔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연이 너무 구구절절 너무 힘드신 분 있으면 이분까지 받으려야지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늘어난 거예요. 제 계획에 자꾸 차질이 생겨서 일단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봐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강의도 올리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방송으로 상담을 해드려도 이제 유료 상담만 받겠습니다. 왜냐면 무료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자꾸 대기를 하게 돼. 저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저놈의 강아지가 뒤에서 이렇게 알짱알짱거리나? 네. 또 여기까지 와 있네. 네, 오랜만에 한번 인사 좀 시켜드릴게요. 이리 와봐. 도망가? 인사 좀 하려니까? 이리 와봐. 망고 이리 와. 또 새침대기가 또 인사를 안 한다네요. 자, 이분 사연을 좀 읽겠습니다. 또 왔어. 이거 알았어. 왜 도망갔어? 이고. 자, 우리 기저귀 찬 우리 망고. 이제 1살이 됐어요. 이제 요번 달 되면 이제 딱 12개월 됐네요. 뭐 냄새를 맡고 그래. 얼굴은 되게 이쁜데 아주 새침대기예요. 성격 보통 아니고 아주 그냥 얼굴은 정말 천사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요게 우리 큰 개 이겨 먹어요. 우리 뒤에서 발바닥만 핥고 있는 우리 뒤에 있는 개 있잖아요. 걔 한 12살 된 애를 얘가 이겨 먹어. 막 대들고 물고 막 괴롭히고 그래요. 물론 큰 애가 봐주는 거겠지만, 기저귀 좀 봐라. 창피하지 않니? 얘가 똥오줌 못 가려요. 그게 얘한테는 아주 굉장한 큰 컴플렉스야. 얼굴도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똥오줌을 못 가리다니. 응? 너무한 거 아니니? 창피해. 야, 너무 창피하다. 야. 자, 내려가봐. 네, 쉬는 날은 뭐 거의 뭐 개들이랑 노느라고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개들하고 아무 사심 없이 놀고 개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막 이러면서 나도 막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씩이나. 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을 제가 이제 봐드린다고 했는데 내용이 이거를 방송으로 올려도 될까 싶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올려도 되냐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셔서 올리긴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약간 좀 중간에 그런 것들은 좀 제가 욕설 뭐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얘기를 할게요. 결혼한 지가 지금 15년 차 됐고요. 지금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주부라고 하시네요. 이제 마음의 정리는 다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없이 근데 애들을 키우려니까 막막하고, 제가 받은 상처는 어디서 치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아이들한테 전달될까봐 걱정도 됩니다. 점을 보고 사주를 봐도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웃을 수 있다는데, 남편의 폭력성과 외도 그리고 돈만 생각하고 저희 상처에 대한 진지한 사과는 없습니다. 이런 남편을 믿고 살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셨어요. 자녀가 2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외도 사실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내연녀로부터 카톡을 받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2014년부터 만났다고 하는데 그 외에 여러 여자들과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왔고 저도 남편 메일과 핸드폰에서 확인했어요. 남편이 말한 내용을 확인하고 애들 봐서 참으려고 하고 남편도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저는 순간순간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죠. 상처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됩니다. 결혼 전 만났던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여자,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내연녀랑 오랫동안 지속한 관계 등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몇 년 전 전화가 안 되어서 혼자서 괌 비행 티켓을 끊어서 갔다는데 거짓말로 둘러치더군요. 찜찜했지만 더 뒤질 생각 안 했어요. 애들 키우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었어요. 일하면서 애들 건사하고 살아왔는데 배신감 때문에 분노로 남편한테 욕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빌더니 이제는 폭력으로 저를 때리고 저보고 바람을 피워보라는 둥 뭐 걸레라는 둥 막 하면서 굉장히 험한 욕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제가 생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살아온 세월이 무상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저급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본인이 먼저 얘기하더니 그러자고 했더니 위자료와 양육비 또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한 마음도 들지만 제 마음도 중요하니 이혼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도 복잡하고 애들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이 사람과는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저질입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쳐서 망가지게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 전에 저를 주먹으로 때려서 죽는 줄 알았고요. 지금 하는 게 맞는지 나중에 하게 되면 언제쯤 제가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혼자 살아야 할지 애들 키우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길게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이제 한쪽 분의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다 듣다 보면은 이 사주를 다 떠나서 제가 만약에 이분이 내 형제야, 동생이야, 여동생이야 막 이러면 이건 진짜 죄송한데요. 저는 사실 헤어지라고 그렇거든요. 죄송한데요. 저는 이제 사주를 이제 다 떠나서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 내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저런 어떤 수모를 겪고 맞고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저는 이혼하라 그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의 결정이 항상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되지만 이제 사주를 보고서는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내가 사주를 다 떠나서 남자가 고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폭력이거든요. 그 여자를 때리는 거. 그리고 외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고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바람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던가 그래서 한 번 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는 안 핀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원래 그게 생활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아무렇지 않게 양심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회만 되면 필 수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바람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사실 있어요. 성향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분의 성격을 쭉 봤죠. 자, 제가 이제 원래 이거 잘 안 띄우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얘는 또 인형을 갖고 와서 저리 가봐. 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자, 봅시다. 자, 이분이 지금 여자분 사주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답을 좀 찾아보려고 제가 이제 그런 건데 본인 자리가 사실은 수기운이에요. 자, 봅시다. 자, 수기운이죠. 자, 수기운은 저번에도 제가 수기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리 자체가 여기가 주역계상으로 보면은 뇌궁에 앉았어요. 뇌궁. 번개뇌자예요. 네, 성격이 욱하고 급하고 갑자기 그냥 확 올라오고 이런 성격이 본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감성 조절이 사실 안 될 때가 많아.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자가 때린 건 아니고 내가 굉장히 욱하는 게 올라왔고 그게 굉장히 이제 막 심하게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남자분 내가 사주를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그 다혈질이에요. 욱하고 남자 같고 막 그래. 단순한 거죠. 그래서 주먹이 먼저 간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상문의 기운 달렸죠. 예, 마음의 상처라던가 그렇게 공허함과 뭔가 이렇게 떠 있는 안정되지 못하고 약간의 감성이 약간 기복이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남편 자리예요. 내가 이제 항상 보면 남편 자리를 항상 보는데 자, 일반 정관과 편관이 두 개가 지금 다 나란히 보이죠. 자, 편관이 떠 있지 않지만 일간에 있기 때문에 네, 남편 자리는 분명히 있어서 결혼을 하신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공망이 양 공망 맞은 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문계가 아주 안 좋아요. 동해져 있는 게 두문의 화해에 구지에 뭐 하여튼 좀 좋지 않은 것들이 쭉 붙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도 사문에 네, 절명에 이게 지금 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만나는 남자의 성격이나 모습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만난 남자들이 약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그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정간에 화해살이 있으면 문제 있는 남편 맞아요. 자, 두문 달렸죠? 예,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남편 복이 있냐 그러면 인격적으로는 없어요. 인격적으로는 괜찮은 남자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물론 지금까지 그래도 15년 살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랑 이제 인연이 돼서 만난 거고 결혼은 언제 했을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관기대운에 결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예, 보통 이렇게 관기대운에 들어오면 남자를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한 27살에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자를 만났다면 여기 만날 확률로 본다면 이제 그 신수를 다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만난 남자군 약간 이제 인연이 되긴 했지만 아니면은 뭐 그 전에 만날 수도 있어요. 25살 그때도 만날 확률은 좀 있었어. 그런데 또 그 남자분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공망 양공망 맞으면 인연이 짧다 뭐 그런데다가 일간에 지금 귀가 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문계가 안 좋기 때문에 가정궁은 흉하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손이 중궁에 있죠. 자, 손이 일단은 중궁에 있는 분들은 또 관을 또 밀어내요. 극간하죠. 아무래도 극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고 또 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는 이 안에도 있다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대운이 46세에서 54세예요. 자, 근데 이 대운 자체가 좀 특이한 게 이 대운이 사실은 정인 대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들어 있어.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일은 좋고 어떤 일은 나쁜 일은 그 안에 있고 삼살사명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언제쯤 이혼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수로 봤을 때는 내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년에 형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내년에 고비가 있지 않을까. 내년 이맘때는 혹시 관제수?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네. 뭐 잠깐 보여드렸어요. 뭐 일일이 다 제가 이렇게 체크하긴 좀 그러고 저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까지 지금 이제 그 만났던 남자들이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문계로 봤을 때 훌륭하다고 말은 할 수 없어. 다만 남자 자체가 그렇게 약하진 또 않아요. 그래도 왕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남편이 뭐 그렇게까지 능력이 막 없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막 형편없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 돈도 벌었고 그 남자로서 뭐 가정을 책임을 못 졌다고는 안 봐요. 다만 문계가 너무 흉하고 가정교육이 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45세 이후잖아. 지금까지 말한 건 45세 전의 모습 그런 걸 얘기했었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45세가 넘으면서 46세에서 54세 그 안에 344명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네, 좋은 일, 나쁜 일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네,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명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아. 네, 그거는 사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게 본인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안에 이혼을 하든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든 뭐 여러 가지 자식 걱정이든 뭐 여러 가지 돈 걱정이든 뭐 약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삼살로 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를 어느 정도는 생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열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분명히 기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45세 넘어서는 그래도 나 도와주는 귀인이 있다고 봐야죠. 전에는 없었어. 전에는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날 도와주는 귀인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디 가면은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다 이제 이러시겠지.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혼을 하신다. 내년이 제일 좀 강하게 들어와 있고 후년까지도 네, 들어 있어요. 근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관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게 또 눈에 보이는 또 새로운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화는 사실 들어와 있어요. 내년은 물론 뭐 그 어떤 남자든 손운에는 뭐 별로 이렇게 남자하고 인연이 별로 없어. 그리고 자형살이고 막 이다 보니까 형살이고, 그래서 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다른 남자가 안 생기진 않아요. 이분은 이혼해도 남자 있어. 근데 오래 못 가거나 인연이 짧아. 그리고 이제 만난 남자는 뭐 그래도 그나마 나한테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봐요. 그런 느낌은 있어.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엄청 안 좋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하고 45세 전에는 약간 이런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만약에 안 하신다 그러면 그냥 지금보다 나중에 좀 나아지는 건 맞아요. 나아지는 건 맞고, 그리고 그 뒤에도 61세까지도 대운이 그래도 괜찮아요. 55세 넘어도 61세까지 대운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흉하게 작용 안 해. 남자가 흉하게 작용하지도 않고 이제 덜 하지 덜. 그래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 정도 나오면 뭐 대단히 막 훌륭한 남자를 만나기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년에 아마 고비가 한 번 있어요. 내년 이맘때쯤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지내게 결혼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사주야, 사실은. 그래서 가정궁이 흉한 게 맞기 때문에 이런 흉한 게 막 엄청 나아지고 그러진 않지만 내 대운이 앞으로 한동안은 그래도 받쳐주기 때문에 뭐 좀 나아진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내 사주에 없던 게 갑자기 생기거나 좋아지거나 막 드라마틱하진 않아. 남자로 인한 거는 좀 나아진다 이렇게는 보죠. 좀 나아진다. 지금보단 좀 나아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분 거를 사실 살짝 봤는데 잠깐만요. 남편분 사주를 제가 살짝 봤어요. 근데 굉장히 이분도 본인 부부궁에 망신살이 2개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망신살 자기 자리 이렇게 있으면 바람 피면 이건 들켜요. 들키고 망신스럽게 헤어지거나 그래. 그래서 이분은요, 그리고 주변에 그 그러니까는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기보다도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친구들하고의 교류가 그렇게 좋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천충 달려 있고 막 그 열이죠. 불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딪힘도 많아요. 밖에 나가서도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 욱하는 거 있어요. 이분 되게. 그래서 그런 건 있겠구나. 그러죠. 그래도 이제 이분은 뭐 기본적인 인복은 있어서 뭐 그럭저럭 네, 자기 그 벌이는 할 수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되게 힘든 사주. 약간 좀 이분도 여자하고는 그렇게까지 그래요. 만약에 이분 바람 폈다 그러면은 아마도 44살에 여자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많았죠. 그때 여자도 들어온 데다가 막 도화살 막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분이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본인 자체가 좀 도화살이 있어요. 외부적으로도 그런 게 있고 본인 자체가 조금 그래. 네, 밖에서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여자를 오랫동안 막 사귄 스타일이라기보담도 여자를 좀 즐기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좀 그렇게 뭐 누구를 막 이렇게 진득하게 열정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게 동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누구를 오랫동안 이렇게 인연을 끌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람기는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는 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 가정궁에 망치살 2개나 있고 거기다가 사면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러면 사실 별로, 근데 이분은 워낙 왕해서 뭐 사면이 들어와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저기는 없어요. 그 타격을 참아낼 수 있는 분이고, 재성이 들어오면은 돈도 좀 벌고 여자도 자꾸 만나게 되고, 막 사업상 만약에 본인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하면 여자를 만나게 되죠. 돈과 여자 같이 들어오지, 이런 경우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분의 어떤 그런 부분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봐요. 그 대신 좀 단순한 면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뭐 용의주도하게 뭔가를 숨기고 계략적으로 이거 잘 못해요, 남자분. 그래서 좀 욱하는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고 좀 막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막 드러나는 형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 그러니까 제대로 막 그 용의주도하게 못한 스타일이에요. 들키는 스타일이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숨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자가 평생 살면서 전혀 눈치를 못 채게 바람 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혀 티가 안 나고 정말 용의주도하게 펴. 근데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숨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들 입장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 차라리 바람 피려면 눈치나 못 채게 피지 왜 들켜갖고 이렇게 상처 주냐. 어떤 여자분은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옛날 드라마인데,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 난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 남편이 정말 너무 가정적이고 집에 너무 잘하고 바람을 펴도 티 안 나게 정말 완벽하게 폈던 사람인데, 그 여자는 자기 남편밖에 없고, 자기 남편은 자기만 사랑하고 그런 줄 알고 평생 살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가 있다는 거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 그 배신감에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이제 남편이 왔는데 막 물건이랑 막 집어 던지면서 막 그냥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런 막 동네방네 창피하게 막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완전히 그 미안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혼하자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너랑은 이제 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으니까 이제 난 너랑 끝내겠다, 이렇게 돌변해서 나오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드라마상. 근데 그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손해나는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제 여기서 이혼하고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 내 걸 챙기고 딱 헤어지려고 맘먹고 한 게 아니야. 이 여자는 감성적으로 그걸 한 거야. 그래놓고 후회하는 거지. 당장 헤어지면 자기는 먹고 사는 문제, 직업도 없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로 인해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집에 오면 말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돌변해가지고 이혼하자는 식으로 나오고, 이혼하면 자기만 손해일 것 같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가 이혼은 못하겠고 그 남자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그냥 사는 내용이에요. 남편이 오면은 밥 차려주고 막 오셨어요 막 이러고, 오히려 남자는 더 막 뻔뻔스럽게 막 이혼하려면 이혼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대하는 거야. 내가 그 드라마 보면서 진짜 울분을 참았다. 정말 뭐 저런 막 그러면서 그런 어떤 게 좀 있잖아.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행동이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적인데, 여자가 용서할 수 없는 바람 중에는 이제 그 여자, 나는 껍데기만 있고 마음까지 준 정말 내 연인으로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밖에 있다. 나는 정말 껍데기였다. 그러면 정말 그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거는. 그냥 그러면 서로 간에, 그럼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왜 몸 따로 마음 따로 살아야 돼.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화가 나고 배신감은 느끼지만 그 남자하고는 못 살 거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보내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바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막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밖에서 이 사람 저 여자를 만나면서 약간 그 또 다른 어떤 쾌락에 빠져서 그걸 좀 흥미롭게, 죄의식 없이 약간 좀 그거를 취미생활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냥 여자 좋아.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바람을 그냥 습관적으로 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벌이 되게 힘들어. 그것도. 그래서 어떤 양심적인 남자는 그래도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니까 그 여자랑은 끝내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이제 다른 여자를 안 만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여자랑 끝나도 또 다른 여자를 또 만남으로써 계속해서 이렇게 여자를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막 양다리에다가 문어다리 막 이러잖아요. 여자가 많잖아. 그중에 진짜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그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를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막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여자를. 단순하게 여자를 좋아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부인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조차도 그렇게까지 자기는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하는 부분들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이제 지금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기다. 왜냐? 감성적으로 이미 상처 다 받았고 모든 상황을 이제 알았어. 그럼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아직도 미련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미련이 자식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그만큼 고생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누군가 도와주는 귀인이 계속 있어요. 굶진 않아. 만약에 헤어지더라도. 물론 그 남편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남편의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만약에 헤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어야 요목조목. 그래서 재산 분할이라던가 양육은 확실하게 양육권 같은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알아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만약 이혼할 생각이라면 이건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진짜 헤어진다면. 왜냐하면 그 남자의 성향이 원래 그래.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자기 그 자식에 대한 부분은 내가 좀 약간 신약하긴 해. 신약해서 아이를 정말 막 키우는 게 어려움 많을 수도 있어요. 신앙한 사람들은 뭐 애를 막 셋, 넷 막 있어도 정말 잘 키우는 힘 들들게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근데 여기는 좀 힘들어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고비는 내년에 있고 내년 후년까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를 어떻게 넘기느냐, 정말 헤어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헤어진다 그래도 이건 금방 없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런 일들은. 남편의 문제로 봐서는 막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왜냐? 어차피 남편이 있음으로써 나한테 금전적인 도움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으로 봐서는 크게 기대는 안 돼. 내가 만난 남자들이 좀 그래. 그리고 뭐 앞으로 만나도 뭐 대단히 괜찮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운적으로 보면은 뒤에 이렇게 들어온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봤는데 좀만 참으면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는 그냥 산다고 그 부분을 포기하고 뭐 금전적인 거든 아니면은 뭐 나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득은 있어요. 같이 사는 게 완전히 뭐 나한테 이득이 없는 건 아니야. 뭐 어떤 사람은 뭐 능력도 없고 막 바람 피고 폭력하고 이건 당연히 살 이유가 없는 사유가 되잖아. 근데 여긴 꼭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만 성품적이나 인격으로는 사실은 기대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지.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그런 상처를 이겨내기에는 그런 걸 다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 이분도 원래도 마음도 약하고 그 본인 스스로가 상처를 좀 잘 받고 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남편을 100% 용서하고 뭔가 뭐 가정이 다시 평화로워지기에는 분위기상 그렇게 사주상 막 엄청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그거고 운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60세까지는 뭐 쭉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혼하더라도 직장이나 다른 남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있고 50세에 특히 또 그런 변화도 들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잘 결정하시면 좋겠어. 내년에 아마
위기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그때 미리 제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내년에 결정을 내려서 좀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네, 준비를 하셔야죠. 그때 맞았을 때 바로 원래 병원 가서 진단 떼야 되는데 내가 그 이혼할 때 보면 그런 어떤 그 합의 이혼 같은 경우라도 그러니까 내가 고소를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어떤 자료 같은 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합의 이혼이라면 남편과 양육 문제 뭐 이런 거를 충분히 합의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방향이지, 이건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불리해요. 알겠죠? 참 어렵네. 이 사주도 보면은 부모님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있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본인 그래도 그렇게 썼지만 여기는 이제 부모님 조실부모하는 사주거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주 안에 있어요. 그런 어떤 느낌적인 것들이 남편의 모양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남자는 정말 그야말로 개차반이야. 근데 내가 결혼한 여자는 문계도 좋고 굉장히 보기가 좋아. 거기다가 현모양 처형이야. 그런 여자 만난다는 거지. 그거는 내 인격과 또 별개인 거야. 나는 별론데, 나라는 사람은 별론데 만나는 여자마다 다 괜찮아. 왜 그러겠어요? 왜? 사주 안에 있는 그 기운의 여자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 그럼 반대로 이분은 만날 남자들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보기에는 되게 남자답고 하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나랑 이 대화가 잘 안 되거나 좀 암울해. 이 기운이 되게.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좋은 기운이 아니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나중에. 그리고 또 인연도 좀 깊지 않고 뭐 고막 맞고 하니까 사귀어도 오래 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사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거라 좀 서글프지 사실은. 그래도 운이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니까. 그랬다가도 그때 되면 좀 나아지고 그래.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그런 게 다 드러나. 더 심하게. 원래 별로였는데 대운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더 별로로 나타나지. 예전보다 더 별로로 보여지는 게. 근데 또 내가 운이 좋으면 그 사람이 전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지금보다는 좀 그래도 좀 괜찮게 나한테 대해줄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변화가. 내가 아예 없던 게 갑자기 생기거나 뭐 있던 게 없어지고 그런다기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 대운에 따라서 크기가 커졌다 작았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지 전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참 요즘에 이혼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혼하라 마라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도 뭐 앞으로 더 나빠지진 않아. 나빠지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참아낼까? 만약 본인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성격이면은 수용할 수도 있어. 만약에 이제 다른 기운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왕한 목 기운이든 토 기운이든 약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성향이면은 묵고 갈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 감정이 되게 여리거든. 감정 기복도 심하고 본인이 그걸 제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불쑥불쑥 생각나겠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좀 아무렇지 않게 예전처럼 돌아왔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막 올라와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고 막 그런다잖아. 옛날에 자기 힘들게 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문득문득. 그런 어떤 감정 기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하지. 정말 자기 남편이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하염없이 불쌍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여자고, 이게 나쁘게 했더라도. 근데 정말 그 예전에 나 속삭였던 거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정말 뒤통수 발로 차고 싶은 그 양면성 갖고 있어요. 여자들이 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그냥 이런 것들도 그냥 자식을 사이에 두고 대화로서 당신이 이혼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대신 하더라도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뭐 양육비 문제 그런 건 확실하게 아빠로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조금 깔끔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막 이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 알아보는 게 사실 더 똑똑한 거예요. 현명한 거야. 아이들한테도 그게 더 나았고요. 맨날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뭐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닌가 전전긍긍 하느니 차라리 네, 좋게 합의를 봐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이해시키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꾸 싸우고 이러느니 이렇게 돼서 헤어지게 됐지만 이렇게 따로는 살되 아빠로서는 너네들 양육하는 그런 책임은 다하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에서 좀 이해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그거를 감정적으로는 이건 답은 없어요. 이거는 그런 거를 내가 다 품고 가기에는 쉽지 않아. 얼마나 열받겠어 살면서도. 그 남자분이 100% 고쳐진다는 장담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 참. 그래서 오늘 좀 어두운 상담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자분들, 제가 이런 사연을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댓글에도 좀 쳐주시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잘 이렇게 또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또 다른 분들이 또 제3자 봤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또 도움이 되는 글을 또 올려드릴 수도 있고 또 공감 가는 내용을 또 그분이 또 보게 되면 도움이 된 내용이 있으면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또 남자 입장이라는 게 또 있잖아. 그 남자 입장에서 또 변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올려주시는 것도 이혼이 다 답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걸 품고 가느냐. 그 품고 갔을 때 내가 과연 이득이 되는 게 뭐고 아이들한테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내가 잠시 양보하고 그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 방법을 택해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이냐는 이건 되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셔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결되진 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쵸. 근데 쉽지가 않잖아.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의 바람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남잔 더 하겠지. 남잔 더 하지. 나 예전에 우리 동네에 정말 참한 아줌마가 있었어요. 아들만 셋이야. 남편은 정말 막 단순 무식한 아저씨. 정말 좀 그래요. 좀 그런 남자분이셨는데 여자분이 되게 곱게 생겼어. 곱고 정말 집에서 살림밖에 모르고 정말 집안일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춤바람이 난 거야. 그 예전에 막 한참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장바구니 갖고 뭐 이렇게 장 나가는 듯 하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춤추고 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람 나고 막 그 한동안 그게 막 사회적 이슈가 됐던 옛날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때 이제 그게 누구 친구의 꼬심이다 어든 거기 가게 돼가지고 여자분이 바람이 났어. 근데 이게 순진한 사람이 바람이 나다 보니까 그것도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덮어지지 않았어. 누구의 입에 오르내렸겠지. 그래서 그 남편의 귀에 들어갔어. 근데 너무 웃긴 게 남편은 바람 안 폈냐? 그 남자도 바람 엄청 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사람이니까 다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도 부인이 그렇게 춤바람 한 번 딱 난 거 얘기 듣자마자 바로 쫓아냈어. 그냥 몸만 보냈어. 몸만. 돈도 안 주고 그냥 이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이 그냥 엄마를 이혼하는 걸 아빠를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냈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새장가를 갔어. 처녀장가를 갔어. 근데 더 웃긴 거는 애들 셋이 자기 친엄마보다 그 새엄마한테 더 잘해. 그 여자는 그냥 이혼 당해서 몸만 나와가지고 평생 고생하면서 혼자 이렇게 막 사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가재는 개편이라서 그러나 바람 피는 건 용서할 수 없지만 여자를 그렇게까지 내치는 거에 대해서는 와, 좀 잔인하다. 꼭 그래야지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 그 여자분이 물론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한 번의 기회도 없이 다시 뭔가를 그 여자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런 거 없이 마치 본인은 그렇게 막 그러면서 여자가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천하의 나쁜 여자로 취급하면서 동네에 개망신을 주면서 정말 쫓아냈단 말이야. 그래놓고 본인은 얼마 안 있다가 새장가를 갔어. 처녀장가를. 그래서 내가 그때가 좀 어린 나이였거든요. 나는 그 어린 나이에 또 불구하고 그 아저씨가 정말 미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런저런 남자가 그건 이해할 수 없겠지. 여자가 바람 피는 거 받아들이기는 마찬가지야. 둘 다 힘든 일이거든요. 그치만 참 그렇게 모멸차게 그렇게 차내는 걸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 하거든. 나한테 정말 못되게 굴고 그런 남자라 할지라도 헤어지고 나면 그냥 가능하면 좋게 헤어지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래요. 사실은 잘 돼서 나를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잘 되면 서로에게 그냥 뭐 옛날에 좀 안 좋았던 감정도 좀 미안한 감정으로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입장에서는 그때 정말 화가 나고 배신감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웠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본인 잘못도 있고 본인도 분명히 잘못한 데가 있겠지. 그리고 그 여자가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 밑에서 정말 아이들 키우고 고생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예 그냥 안 보고 그 하나 갖고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내치면서 그 여자를 그렇게 사장시켰다는 거는 사실 되게 좀 가슴 아픈 일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같은 그래도 1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혼이라는 거는 진짜 몇십 년을 살고 10년 살고 그래도 헤어질 때는 참 저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부부인가? 막 이런 어떤 생각도 사실 했었어. 그래서 이런 이혼 상담이 들어오면은 내가 그 두 부부의 사이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미워하고 막 이렇지만 내심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더 배신감이 느껴서 그 순간은 너무 밉지만 이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좀 참고 그 남자를 그냥 받아들였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상처가 너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조금 많이 그 이혼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든 결정은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제가 얘기한 걸 참고로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무당을 찾아갔는데 아이고 이혼해, 못 살아, 이혼해,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혼하는 쪽으로 마음이 아예 굳혀지죠. 근데 저는 이혼할 확률도 상당히 높고 상황도 그렇게 나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또 이혼을 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모든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 왜냐? 후회 없는 결정, 이게 후회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때 그냥 살걸, 좀 참고 살걸. 왜냐? 이혼했는데 너무 힘들어. 경제 힘들고 아이들이 빗나가고 이럴 때 남편이 그래도 있었으면은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았을까. 뭐 사람이 그때고 나중에 또 다른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다 계산에 넣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로는 이분이 그래도 만약에 헤어져서 되게 안 좋다 그러면은 사실 좀 권하진 않는데 뭐 대운이 그리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더 나아지는 건 맞아. 그러니까 그건 본인 결정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혼 상담이 참 많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게 많은데 이제 어떤 때는 너무 감정적인 이혼도 있어. 그런 경우는 좀 제가 시간을 두고 약간 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달리 해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참 요즘에는 결혼도 결혼인데 참 이혼이라는 게 너무 흔한 일이 돼갖고 사실은 과연 결혼하면서 저 사람과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 그런데 둘이서 행복하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같이 사는 모습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결혼한 지 이제 한 몇 달 됐나? 한 넉 달 됐나? 그 친구가 네, 저번에도 얘기했던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서 우리 집을 못 찾아서 내가 밖에 나가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저기서 둘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농담으로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손 잡으면 안 되지? 부부는 원래 손 잡는 거 아니야. 연인일 때만 잡는 거지. 누가 보면 불륜인 줄 알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농담을 그랬는데 되게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남편 손을 잡고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지켜주는 그런 그 남자로서는 자기 여자를 지키고 있는, 자기 여자를 지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멀리서 보는데도 부럽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저런 부부의 모습이 참 좋구나. 그냥 뭐 서로 의지하고 저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좋은 건데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진 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스킨십이라 그러나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의 사진을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핸드폰에 한동안 이렇게 그 카톡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적이 있어, 프로필에. 그런 정도로 나이 들어서 두 사람이 저렇게 의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참 보기 좋구나. 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주를 보는 입장이니까 저것도 그 사람 복이려니,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려니, 내 친구도 지 복이려니 그런 거죠. 네,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잖아. 누구는 그렇게 살기 싫었겠어. 그렇게 살고 싶지. 그게 안 돼서 그렇죠. 그래요. 제가 맞아. 오늘은요, 제가 여기까지 들으신 분 중에 거의 구독은 하셨겠지만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도 올려야 되고 실시간 방송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조회수는 그 시청 시간 되게 길어요. 근데 그 구독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맨날 잊어버려 사실은. 네, 그래서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 누르는 데 있거든요. 저도 원래 구독을 누르는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눌러주시는 게 제가 방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방송 상담은 2월달부터 유료 상담으로 바꾸면서 이제 주로 이제 강의 쪽으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 무료 방송 상담을 제가 더 이상 받기가 힘들어요. 대기자님이 자꾸 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네, 다음 방송 때 뒤에 계신 분들 계속 올려드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 때 또 볼게요.